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복잡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러 떠나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새해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뉴스가 보입니다. S&P 500 첫 5거래일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5거래일이 올라가면은 그 한 해가 좋은 경우들이 많고 첫 5거래일이 내려가면은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특히나 뭐 이렇게 대선이 있는 해는요, 83%까지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선이 없는 그런 주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연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69%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첫 5거래일이 빠지면은 그 한 해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첫 5거래일이 떨어졌을 때 그 한 해가 좋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승률은 거의 한 1%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5거래일이 안 좋으면 주가가 그 한 해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5거래일 S&P 어땠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첫 주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확률 싸움인 거잖아요. 과거에 어찌어찌 했는데 이번에 어찌어찌 할까를 봤을 때 과거에 10번 중에 8번 이랬다면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우리는 봤을 때 그냥 흘깃하고 지나가 버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통계 그리고 확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걸어야 되는 거지, 확률이 높지 않은 쪽에 베팅 거는 그런 형태의 도박은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밝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엔 조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4%를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2.4%라고 하니까는 뭐 어떤 수치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시죠? 3년 연속 둔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2.6이었는데 올해 2.4니까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들도 지금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리스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약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 심화될수록 성장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또 잠잠고 있던 북한이 또 까붑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까불다 보니까 이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또 대선이 변수가 생긴다면은 성장률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작년보다 실물 경제는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올해 한 5차례 정도는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통계를 한번 쭉 보니까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되면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 가파르게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번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한 해에 5번이나 이렇게 내리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 있어서 3월 내지 4, 5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장일치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준이 물가가 내려가는 것 같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뭔가 금리를 인하를 할 만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재라든지 침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야 그래 이 정도 뭐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 통증이 있고 이 정도의 뭔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금리를 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금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현상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하락을 준비하는 것은 늦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금리 인하를 하기 전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은 탈출하실 계획이 있다면 탈출하는 것을 주 목표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탈출하는 것이 주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올 상반기 때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저와 의견이 같다면 올 2024년 상반기에 탈출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이 시간이 흘러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봤을 때 제 이야기가 맞았을지 틀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과 의견이 같다면은 전 탈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JP모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지금 악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의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올해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전쟁 이야기들, 대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변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나 너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폭락이 나오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과매수 구간이 당장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폭락하거나 떨어질 건 아니지만 상반기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정도의 뉴스, 경고성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뉴스가 악재거리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만큼 만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뉴스 중에 가장 대장 뉴스가 나오게 되죠.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바닥을 다졌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작년 적자를 조금 만회할 정도의 흑자가 조금 나오고 있고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던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때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폼을 잡게 될 것이고,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완전히 따라붙는 형태로 지난번에 2021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1년에 매매 그런 식으로 따라붙는 매매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반도체 좋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반등이지만 그때는 삼성전자가 슈퍼 초호황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10만 전자 간다, 20만 전자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호황이니 뭐네 하는 그런 뉴스와 주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물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반복하실 겁니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그게 실수이고 그게 성장이 되는 거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수준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뉴스창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처럼 부풀려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많이 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매수세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상했던 대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반도체 업종을 투자해서 갖고 있는 분이라면 탈출의 기회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반도체 업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사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추격 매수 형태로 달려붙는 형태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예상이 맞다면 상반기에 좀 좋고 하반기가 안 좋아지려고 한다면요, 상반기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세력들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쌓여 나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려있는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려있는 종목이 별로 없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없다, 현금이 많다라고 하신다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기회고 악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이자 악재입니다. 현금 마련하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현금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은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모두가 계좌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회를 잘못 놓치게 되면 리셋은커녕 아마 계좌가 또 박살나거나 또 물려서 고생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올려놓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